네, 안녕하세요. 2223 멤버 김호중입니다. 오늘 저는 ICT 인턴십이 뭐고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네, 다들 기술 관련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왜 이런 걸 들고 나왔느냐? 저도 원래 도커 관련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네, 이미 저번 10분 톡톡 시간에 두 분이나 먼저 도커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해버리셔갖고 세 번이나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들고 한번 와봤습니다. 또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좀 있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ICT 인턴십이란 게 도대체 뭐냐?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글입니다. ICT 분야 직무 중심의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어쩌고 저쩌고 문제 해결형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냥 진짜 기업체 가갖고 일하다가 오는 겁니다. 인턴십이니까요. 네, 뭐 대충 과정은 국내 과정 그리고 글로벌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글로벌 과정은 또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 과정 위주로 한번 알아봅시다. 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체계도입니다. 자, 학생들도 이렇게 선발 과정을 거치지만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기업들도 선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턴십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녀석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정량적인 지표는 없지만 자, 보시면은 각 학기당 150명 수준 지원 규모 그리고 뭐 참여 대학은 66개 대학이니 대충 뭔가 빡세 보이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이거 개쩌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아닙니다. 왜냐? 저 같은 사람도 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각설하고 제 기터브 잔디밭을 한번 봅시다. 자, 뭔가 심상치 않죠? 자,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앞뒤를 비교해 보면 본격적으로 개발이라는 걸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이죠. 네. 놀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상위 90%에 가진 것 없고 보여줄 것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GDSC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잔디가 채워진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놈이 어떻게 합격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ICT 인턴십이란 게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GDSC 같이 하는 안무개 씨의 소개로 지원 마감 일주일 전에 알게 된 게 얻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1인당 3개의 회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기회가 많으면 확률이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커리큘럼을 보면은 3학년 죄송합니다. 3학년 2학기까지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좀 많아요. 네. 좀 제너럴하게 표현을 하면은 CS 기초 과목들, 예를 들어 컴퓨터 구조, 뭐 운영 체제, 네트워크 같은 과목들이 매 학기마다 있습니다. 3학년 2학기까지는요. 그래서 좀처럼 지원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이 수업을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4학년만 지원이 가능한 형편이 되고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주관적인 이유인데 예, 제가 느끼기에 저는 좀 면접 순발력이 좋습니다. 그래 뭐 결국에 이제 최종 합격은 면접을 통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면접 순발력이 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면접만 잘 보면은 붙는데 문제가 없겠죠? 네,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당연히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그 다음 이력서랑 네, 자기소개서를 등록을 해줍니다. 네, 기본 양식 파일을 제공을 하긴 합니다만 자유 양식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뭐 자기소개서를 야무지게 잘 써놨다 하는 분들은 그냥 그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수 업체를 검색하는 겁니다. 기술 스택, 뭐 지역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잘 찾아서 넣어야겠죠? 그 다음 업체 인턴십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3개 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 뭐 동시에 여러 업체에 합격을 했다 하면은 하나의 회사를 최종 선택하면 됩니다. 자, 신청을 하고 나면은 코딩 테스트 자격이 주어집니다. 업체 중에서 코딩 테스트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각 회사별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ICT 인턴십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업체에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는 한 번만 봐도 됩니다. 자, 뭐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안 보는 회사에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은 코딩 테스트를 안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늘어나니까 코딩 테스트 그냥 한번 봐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서류 심사에 통과하고 코딩 테스트까지 봤다면은 그다음 면접입니다. 네. 뭐 면접은 기술 면접, 인성 면접 등 익히 잘 아시는 그런 거 물어봅니다. 뭐 평소에 면접 준비나 뭐 그런 거를 좀 했던 분들이 유리하겠죠. 네. 모든 절차를 잘 마쳤다면은 이제 합격 통보가 날아오기를 또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뭐 메일이나 카카오톡, 또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를 하는데 회사마다 통보 채널이 다르니까 이것저것 잘 확인하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은 ICT 인턴십의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이번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학점을 준다는 겁니다. 총 16학점을 주고요. 많이 주죠. 그 중에서 현장 실습 학점 1학점 하고 전공 학점이 3학점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돈을 줍니다. 네. 기존에 학교에서 현장 실습 뭐 그런 거 진행을 하면은 40만 원 받고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 ICT 인턴십을 하면 적어도 이제 최저는 맞춰서 줍니다. 네. 젖과 꿀이 흐르죠. 16학점 주고 돈도 200만 원 넘게 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현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규모가 뭐 크던 작던 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토이 프로젝트나 공모전보다는 큰 규모인 게 확실하니까, 뭐 확실히 뭐 이제 자기가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규모의 프로젝트인 거고, 또 이제 본인이 작성한 코드에 대한 피드백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죠. 네.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토이 프로젝트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인데, 우리가 보통 토이 프로젝트나 공모전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지, 어떤 아키텍처를 적용할지에 대해 좀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그럼 뭐 포트폴리오에 쓰기는 좋지만 이제 상품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서비스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아닐 확률이 높을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만드는 서비스는 누군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많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또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뭐 중간, 기말 보고서, 뭐 주간 보고서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어차피 학교 다녀도 뭐 시험에 플러스 알파로 뭐 보고서, 과제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친구들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집에서 이렇게 롤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점입니다. 이거 역시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첫 번째로 참여 기업체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 일단 IT 회사라는 곳은 규모가 작아질수록 개발자 한 명이 커버해야 할 범위가 늘어나고, 또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분업이 아주 세분화돼 갖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한 명이 커버해야 될 범위도 좁아지고요.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위주라는 거는 내가 백엔드 개발자로 지원을 했다라고 해도 뭐 웹프론트 개발까지 커버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뭐 이거는 누군가한테는 또 장점이라면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는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개인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좀 상대적인 상황인데, 네, 개인 공부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3개월 동안 진짜 빡세게 쿼트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시간이 무조건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그냥 하루에 개발 서적 뭐 30페이지 정도씩만 읽어야겠다. 뭐 오늘 개발하면서 있었던 뭐 이슈 같은 거나 좀 정리를 해보거나 알아봐야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닙니다. 네. 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뭔가에 진짜 전념을 해서 공부할 시간은 없다.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졸작이나 이제 다른 공모전이랑 같이 이제 인턴십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추가적인 뭐 그런 설명 안 해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인의 영원한 저주 출퇴근입니다. 네. 이 만약 인턴십을 하게 된다면은 출퇴근에 걸리게 될 시간이랑 에너지도 꼭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송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집이 군포고요. 경기도 군포고 송도 인천 송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출퇴근할 때마다 차로 한 40-50분 뭐 퇴근할 때 길게 걸리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죽을 맛입니다, 아주.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ICT 인턴십을 추천한 대상은 누구냐? 네, 다음과 같습니다. 졸업학점을 20점 이하로 남겨둔 듣고 싶은 수업이 없는 4학년. 네, 뭐 딱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뭐 졸업학점이 20학점 이상으로 남아 있어도 자기는 4학년 2학기 때 가갖고 나 그냥 한 10몇 학점 들으면 된다 이러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 ICT 인턴십에 참여함으로써 이 졸업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는 4학년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4학년 중에서도 1학기에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는데 뭐 2학기에도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DSC에 보면은 이제 IT 경영 분들도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악영 분들도 ICT 인턴십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악영 분들도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끝났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DM이나 그런 걸로 이제 질문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